아시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본투표는 10일 날이죠. 예전에 없던 사전투표하고 그 다음에 제외 국민투표가 있어요.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교포들 외국서 투표는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무효로 이제 계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권을 행사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4월 10일은 공휴일로 지정했거든요. 그건 아마 옛날부터 선언하는 공휴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하루 쉬면서 투표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18세 이상이죠. 지금 18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투표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두고 후회할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되잖아요. 후회한다 하는 것은 그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후회할 일인가? 그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못 됩니다. 어쨌든 두고 투표를 하기는 했는데 후회가 된다. 그래 투표는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휩쓸려 가지고 투표하는 거. 남도 찍으니까 나도 찍는다. 그거는 별로 잘하는 투표는 아니시고 남이 찍더라도 나는 내 주관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투표입니다. 다른 사람 몇 번 찍었는데 그럼 나도 그거 찍으란다.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썩 잘하는 건 아니십니다. 어쨌든 며칠만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새로 당선된 300명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투표 그게 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 드린 대로 오늘 강사님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방종현 선생님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에 대구 예술상도 수상을 하셨네요. 달구몰 수필문학회 회장을 맡아 계시고 대구 문인협회 부회장도 맡아 계시고 국제팬 대구지역위원회 부회장 매일신문 시니어 매일 취재부장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그런 강사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잘 해주시라고 봅니다. 오늘 경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방종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사회의 최고 지성인들이 모신 자리에 앞에 선 자리가 좀 주저됩니다만은 이게 또 절친인 또 회원이 몇 분 계십니다. 이덕윤 우리 선생님, 조칠재는 우리 또 동문이고 또 문인협회 우리 전상윤 선생님 원래 같이 저랑 부회장을 맡아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문인협회는 글 쓰는 문인들, 시인, 수필가, 소설가, 평론가 1200명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각 장르별로 나름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재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에도 지난 14대 때도 부회장을 맡고 올해도 같이 또 맡았습니다. 특히 우리 전상준 선생님 함께 하기 위해서 더욱 제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풍류로 떠나는 활력 문화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풍류는 제가 다 쓰겠습니다. 앉아서 보겠습니다. 음풍동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을 읍절이로 달을 희롱한다. 희롱할 농자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희롱할 농자. 예. 이렇습니까? 예. 달을 희롱한다. 시인 묵객들은 달을 소재로 해서 글을 많이 씁니다.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이대백 선생도 그 달하면 달타령 이대백 그러지 않습니까? 좀 이따 제가 그 내용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풍류를 노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노래 속에도 찾을 뿐더러 우리 하는 행동에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전질이에요. 이게 전질입니다. 아니 이걸 보고 쓰라고. 예. 이게 전질이죠. 예. 이 장면은 그 사모님 나루 피아노 100대 콘서트를 할 때 제가 한번 갔더니 4회 때를 2회 때를 갔었습니다. 갔더니 이틀간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 100명의 피아니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왔던 분들은 100이라는 숫자를 연주에 두고 왔다가 야 100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멋진 모양을 한번 보겠구나 왔는데 첫날은 안 합니다. 성악가 한 두세 사람, 피아노니스트 몇 사람 마지막 날 마지막 회만 100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날 왔던 사람들은 굉장히 투덜대며 갑니다. 뭐 100명이 온다더니 뭐 이러노 그럽니다. 제가 그걸 듣고 내가 한번 채워봐야겠다. 주관처가 달성군청입니다. 김원호 군수라고 또 저랑 가까이 또 각별히 지냅니다. 그래서 수시로 통화도 하는 사이고 해서 소회를 이기겠습니다. 참말로 어떤 사람들이 뭐 서운하게 가더라. 그래서 첫날 좀 쨍하게 할 수 없을까? 뭐 좋은 게 안이 있나 하길래 내가 하모니카 100명을 동원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즉석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구에도 각 지자체마다 그 시내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하모니카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발 통문을 벌렸죠. 악보 없이 한 10곡쯤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라. 꿈의 무대에 세워줄게. 여러분 40만 명 관중을 얘기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40만 명 관중 앞에 서면은 머리끝이 쭈뼛습니다. 그 정도로 기가 막 몰려옵니다. 보통 사람들 아주 제대로 쓰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자리에 적어도 조수비라든지 나오나 좀 되어야 저는 큰 무대인데 우리 아마추어들 그 40만 명 관중 앞에 세워준다니까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을 선발해서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무대에 올렸죠. 이 100명의 하모니카 연주단입니다. 대단히 대단했습니다. 제가 총 지휘를 했는데요. 이래가지고 멋지게 한번 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모니카 연주로 석양을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석양은 우리 해가 질 때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장엄하게 우리 인생도 이렇게 장엄하게 한번 살다 가자는 뜻으로 제가 이 석양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김인배라는 분이 KBS 악단장을 했던 분인데 이 노래는 가사가 없습니다. 곡만 나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소리 들어주시죠.
낭만 멜로디가 옛날 밤에 디스크 쇼 하던 그 이종환이가 사실 이종했던 그런 무슨 나레이트를 깔면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은 아주 좋아가 됐습니다. 기억하면 나실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아까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었지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면은 우선 시격이 올라갑니다. 사람의 인격이 올라가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듯이 우리 대구시가 시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음악 창의도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많이 봅니다. 또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답니다. 첫째는 전문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000명 정도,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런 공연장이 10군데가 넘어야 한답니다. 대구는 10군데가 넘어요. 전문 말하자면 그 공연을 위한 공연장, 뭐 학교 강당일을 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벌써 10몇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오페라 공연할 수 있는 무대가 필수로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 상격동에 삼성 창조단지에 오페라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고, 또 중요한 건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얼마만큼 그 도시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이해를 하느냐, 거기에 또 점수가 따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의 시초가 녹향 감상실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녹향 감상실이 우리 대구 향촌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고 그 전쟁 와중에도 전쟁통에도 바하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깜짝 놀랐죠. 세계인들이. 세상에 전쟁하는 나라에 바하의 음악을 듣다니. 외국 종군 기자들이 그때 많이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전쟁 취재하러 온 분들이 녹향 감상실에서 바하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각국으로 타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엄청난 반향을 불렀죠. 야, 전쟁하는 나라도 음악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다음 또 하나 역사성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 하모니카 연주단을 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아노 100대 콘서트거든요. 대구의 그 역사성이 왜 피아노가 그렇게 기인했느냐. 그 당시부터 100년 딱 198년 전입니다. 이 시작할 때가 100년 되는 해에 피아노가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대구 그러니까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이보탐이라는 한말의 그 선교사가 이제 그 교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파견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꼭 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종교음악 그러려면 피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국에 연락해서 그게 이제 왔던 게 그 당시에 98년 전에 그 생각했던 거죠. 100주년 되는 날 이제 그 김문호 군수가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아주 기인했죠. 생각을 했죠. 그건 대단한 문화만이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딱 100주년을 맞춰가지고 피아노가 왔는데 그 당시 100년 전만 해도 길이 아주 안 좋으니까 피아노를 운반해가 대구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은 신장로로 별로 뭐 중간에 끊어지고 하니까 배터리로 했겠죠. 김해 나루에서 낙동강을 거슬러가지고 거름부에다가 피아노를 싣고 산문진 나루에 내렸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피아노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이 산문진이다. 대구다. 그래서 이제 거기 포인트를 두고 100대 피아노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김문호 군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회 때 갔다가 그 광경을 보고 제가 그 첫날을 한번 메꿔보겠다 한 게 하모니카 연주단을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저도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좀 공을 세우지 않았겠느냐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아노 콘서트에다가 하모니카 100대 연주단까지도 거들었고 그것도 특성으로 좀 안 따졌겠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은 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뜻으로 이렇게 되었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유네스코의 유나이티드 뭡니까 네이션 에듀케이션 사이언스 컬처 그러죠. 그러니까 교육과 과학과 문화 이게 어우러진 그 특징 한 가지만 띄어놔도 유네스코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으로 대구는 이렇게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된 내용은 팔경 문화입니다. 팔경이라는 말은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중국의 호남성 하류쯤에는 아주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동정호라는 호수인데 그 동정호가 얼마나 큰지 홍수기 때는 서울 면적의 6배랍니다. 평소에는 4배쯤 되는 서울 현재 면적의 4배나 되는 큰 담수호가 있습니다. 그게 동정호입니다. 동정호에 이런 동정호가 이제 큰 호수가 있습니다. 이 동정호에 두 강이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는 상수, 하나는 소수, 상수. 이 두 강이 흘러 들어오는 두 물머리가 합하는 이 지역이 아주 경치가 빼어나답니다. 그래서 시인 묵객들은 이곳에 8군데를 골라다가 소수와 상수를 해서 소상 팔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강이 흘러 들어오는 그 뛰어난 경치 8군데를 골라가지고 소상 팔경이라고 붙였는데 이 팔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의 뜻은 그 한문 글자는 아주 많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 글자만 가지고도 뭐 20가지 내지 30가지까지도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적자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마치 대적자. 이게 뜻밖의 시집갈 적자로 씁니다. 이렇게 한 글자만 가지고 뜻이 많은데 중국에서 팔이라는 글자는 전부를 뜻한답니다. 모두를. 그 다음에 부자를 뜻하기도 하고 모두 한판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은 팔경을 지을 때 10경, 15경 이렇게 짓지 않고 8가지만 해도 다다. 전부가 포함된다 해가지고 특히 8가지를 골라다가 팔경을 짓게 되죠.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뜻을 우리가 이상형, 유토피아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화가들과 시인들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산수화라 그러죠. 8가지를 골라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소상팔경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제1경은 소상야우라 했습니다. 소상강에 밤에 내리는 밤비, 이 밤비가 최고의 멋이다 해서 소상야우로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 동정추월, 동정호수에 가을 달빛이 아주 빼어나라 해서 동정추월로 이경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포 기법, 멀리서 돛단배가 폭으로 돌아오는 모양, 이 그림을 그리죠. 이곳은 이제 원포 기범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삼경으로 했습니다. 넉자로 해서 8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한시는 넉줄로 이루어지면 절구라 그러죠. 절구, 4원절구, 5원절구. 팔경이니까 이제 당연히 율시로 부르겠죠. 4은 율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경은 평사나간, 평평한 모래사장에 기러기가 날라앉아서 쉬고 있는 모양. 이것을 평사나간으로 해서 사경을 했습니다. 자, 연사만종. 여기에 저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에 종소리가 들려온다. 딩딩 할 때 그 종소리와 그 안개와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결경을 화가들은 종소리까지도 아마 그려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연사만족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촌낙조, 어촌마을에 저녁에 비치는 해그름 그 모양새, 이것을 나타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강천모설, 눈이 내리는 모양.
예, 저물 저녁역에 눈이 내리는 모양을 그림을 그리면서 예, 강천 모솔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산시 청남, 산속에서 푸른 아주 풋풋한 푸른 기운이 솟아난다 해서 예, 산시 청남으로 이렇게 이제 붙였고요. 그다음에 예, 그래서 이제 8가지를 소상강에 내리는 밤비를 비롯해서 소상팔경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고려 때입니다. 우리 이제 고려조의 그림이 이제 전승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인들이 이 8가지를 보고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며칠 얼마쯤 지난 뒤에 시인들이 자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들 거 볼 거 뭐 있노? 우리도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은 소상팔경에서 시작됐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관동팔경 우리 이제 모양 우리 조선에도 예, 고려 때에도 이렇게 8군데를 자 1경은 총석정이라 했죠. 예, 지금 2개 있습니다만은 예, 2경을 3일보 하도 깨어나서 신선이 왔다 사흘 동안 놀다 갔다고 알려진 곳이죠. 이게 예, 이제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간정 이거는 우리 이남에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낙산사 양양 낙산사 예, 경포대 그 다음에 죽서루 망양정 예, 월성정 이렇게 우리 관동팔경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불려지기 하다가 이제 이게 우리 대구에도 특별한 곳 8군데를 시인들이 이제 이렇게 만듭니다. 대구 팔경을 하나하나 이제 이건 넉 줄로 7글자입니다. 그죠? 예, 강중풍랑 근하여요 정미호산 저 태허로다 이렇게 이제 7글자로 해서 넉 줄로 하니까 7은 절구로 우리 시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호강의 어부들의 피리 소리를 제목으로 삼고 강물에 있는 풍랑은 너무나 가깝고 호산의 피리 소리는 태국이다. 몇 곡조 소리에 귀가 마저 늦으니 심리 거든 고기자에 흥이 넉넉하네. 일양심리 흥유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2번째는 이경은 달성공원의 푸른 기운이 넘실대는 달성청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목을 삼아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여연여무 만성원이요 안개 같은 기운 달성공원에 가득하니 비온 뒤에 남은 풍광이 가장 좋구나. 예로부터 명성기라 일컬어지니 천추토록 변치 않고 오고 간 흔적이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3경은 남산 천색, 남산에 있는 봄 색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마다 봄은 와도 봄은 끝이 없고 기린의 집 주위도 때와 더불어 봄이라네. 붉은 복사 흰 보약꽃 화사한 색깔이 아미산 옅은 안개 속에 여기저기 보이네. 예,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대구를 노래하는 지금 대구 팔경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경은 용산 귀운 옛날 미군 부대 우리 군 부대가 있던 용산 그쪽입니다. 유유여저 옥대관이요. 유유히 접한 옥대관에 날며 지나간 용머리는 새색한 얼굴이네. 바람 따라 비를 보내며 이어지고 흩어지니 온 산에 돌아간 흔적 잠시도 한가롭지 못하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합니다. 자, 5경은 신천제월 비가 온 뒤에 깨끗한 모양을 제월이라 그러죠. 예, 신천강에 비 온 뒤에 달빛이 이렇게 모양이 멋이 난다 해서 구름 흩어지고 비 그친 밤빛은 맑은데 신천에 비친 그림자에 더욱 빛이 나네. 신천가 누대를 누가 먼저 얻었기에 다리 위를 가는 사람 각각 정을 더하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 신천 제월로 제목을 삼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모종, 동화사의 저녁에 그 무렵에 들리는 종소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녁 무렵 들리는 종소리에 세속은 멀어지고 공산으로 가는 객의 근심은 새롭기만 하네. 승려 생활로 바로 전하며 이곳에서 늙으니 비로소 절에서 연불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 출연, 지금 교육대학 앞이죠. 영선못 그 당시에는 뭐 완전 벌판이고 그렇겠지요. 자, 한떨기 긴 줄기 반쯤 물에 잠기고 맑은 가을 7월에 꽃봉오리 드러내네. 연꽃사랑 주련계만한 사람 누구리요? 예, 여기에 논의는 사람들 다시 옷을 걸치네. 예, 그 영지못이 영선못이 몸물이 흘러가지고 지금 어느죠? 영수시장 말고 안에 사거리 명덕역 일대를 항상 물이 찼답니다. 영천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있던데 하여간 예, 지금 축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먼물이 흘러가지고 항상 그 일대가 젖어 있는 땅이 되다 보니까 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지명이 있습니다만은 예, 영천못은 대단히 얘가 컸고 그 일대가 모두 농사지들 못이니까 이런 풍광이 아마 나왔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만평 노타리 일대랍니다. 만평 노타리 일대를 고야라 불렀다 하죠. 예, 화석 달구벌 백리에 이런 곳 있으니 농부들은 수확하느라 절로 바쁘구나. 오직 이곳 명승 구역에 들어다 보니 생활이 풍족하고 위성도 넉넉해지네.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시인 묵객들이 모두 이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이래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만 주장한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자꾸 얘기를 거슬러 보면은 이게 굳어지게 되니까 대구 팔경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졌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거정 선생은 유일하게 8이라는 글자를 무시하고 10가지를 골라가지고 대구 시령을 노력했습니다. 일령은 금호범주, 금호강의 뱃놀이를 일견으로 이형은 이왕조로 했는데요. 건들바위 앞에 큰 쏘가 되었답니다. 지금 이제 신천강이 직강으로 뻗었습니다만 이 시가 나올 때는 서거정 선생 때는 미군 부대 현재 8군 쪽으로 신천강물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건들바위 앞에서 큰 쏘를 이루다가 달성공원 앞으로 물이 흘러갔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버리죠. 자꾸 이제 홍수가 지고 하니까 이설하는 분입니까? 예. 대구 판과를 있던 분들이 자기 개인 돈을 내가지고 물길을 돌려가지고 지금 직강으로 만들었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이 건들바위 앞에 큰 쏘를 이루니까 낚시꾼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 큰 쏘가 돼가지고 낚시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귀산의 보구름. 연귀산은 지금 제일 요즘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연귀산인데 거기에 보구름을 노래했고 그 다음에 금항루에서 바라보는 지금 금항루는 감영공원 일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항루가 있었다고 그러죠. 남소는 여기는 성당못을 두고 얘기를 했답니다. 성당못에 그 연꽃을 얘기했고 북벽 향림은 아시다시피 지금 칡백나무 있는 거죠. 우리 자연 일본 가면 그럴 겁니다. 칡백나무 거기를 노래했고 동화사를 찾아가는 승려를 노래하고
자, 노원 성격이 참 재밌습니다. 그때 풍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노원 동에다가 큰 객사를 지어 놓고 외부 사람들이 대구에 이제 그 친척분들이 이제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 돌아갈 무렵이 되면은 음식물을 준비해가지고 술도 준비하고 배웅하기 위한 곳이랍니다. 노원동의 객사에 가서 마지막 이별주로 나눈다는 뜻이죠. 술도 한잔 나누고 잘 가시라고 거기서 다시 인사를 하고 한다는 그런 뜻으로 노원 성벽이라는 노원동에 그런 객사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에 공명적설 팔공산에 쌓인 눈, 이것으로 했고요. 이제 마지막 침산 만조지요. 여러분 오봉산 아시죠? 저쪽에 뒤에서 보면 봉우리가 5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봉산이라 하는데 거기에 저녁 무렵에 낙도가 기가 막히답니다. 해질 무렵에 그 석양이 비치는 그림자가 빼어나다. 그래서 시병으로 서거정 선생은 노래를 했네요. 이렇게 서거정 선생은 팔경을 무시해버리고 10군데를 대구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팔경 죽을 것만 할게 뭐 있느냐.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안동 사람들은 안동에 있는 말하자면 그 시인 묵객들은 이렇게 8군데를 골라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붙인 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8군데를 짓고 합천분들도 제가 예를 3군데만 들었는데 다 있습니다. 창녕 나름대로 있고 그 지역마다 시인들이 각기 운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요걸 넣자 요걸 빼자 요걸 넣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에 본청 소재지 6단위급에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이렇게 팔경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시회를 합니다. 하나하나마다의 7원 절부를 하든지 뭐 5원 절부를 하든지 시인들이 풀어냅니다. 그 장소에 대한 개설을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를 하고 온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상동정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정호수의 그 서울 면적의 4배나 되는 큰 면적에 소상강 호수와 상수강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시 양자강으로 흘러 보냅니다. 일종의 호수의 수위 조절도 하는 셈이 되죠. 목적은 여기 그 소상동정의 동정호수에 소상하게 되는 동정호수에 우리 그 시인들 시조에 곡을 붙여가지고 부르기로 합니다. 제가 초장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탈발고 서리 친다 계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반주가 들어가고 주고받고 이러면 좀 멋있는데요. 깡으로 하려니까 들으면 합니까? 혹시 이런 깡은 선비들이 꼭 옛날 다 부르고 지금도 많이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평시조라고 있습니다. 가장 평이한 노래라 해서 초장, 중장, 동장, 3장으로 나가는 처음에는 석자, 넉자로 됩니다.
이 몸이 춥고 햇살이 높다, 이화의 월백 이런 식으로 앞에 오는 석자를 가지고 5박으로 뒤에 오는 넉자를 가지고 8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5박 8박이 번갈아지는 것이 평시조인데 평시조로 하면 배워두면은 한 곡만 배우면은 어떤 노래든지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게 묘미인데 여러분 이화월백을 아시죠?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는 삼경인데 일치춘심을 자규야 알야만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못들어 하노라. 이 노래가 아주 인문학사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고 우리 후인들이 많이 부르고 평시적으로 얹어 부르면 아주 재미납니다. 이 노래를 누가 지었냐면 이조년 선생이 성주분입니다. 성주 출신인데 이분이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조년 선생이 어른이 아주 재미난 분입니다. 왜 재밌나 하면 아들을 아마 5좀 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첫아들이 낳자 이름을 백년이라고 했습니다. 이백년 선생. 둘째 아들이 낳자 답이 나옵니다. 천년입니다. 2000년. 예. 셋째 아들한테 뭐라 했을까요? 만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가 10만 100만이 안 하죠. 바로 어록입니다. 억년 선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겠습니까? 조년입니다. 그러니까 100, 1000, 만, 억, 조. 이 5 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이조년 선생이 글자도 100보다는 조가 높으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제일 높이 있어요. 이조년 선생이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길을 갑니다. 양천나루를 건너가려고. 근데 앞에 뭐가 보입니다. 보니까 금붙이라 금덩이 하나를 주십니다. 예. 마지막 동생이 주셨습니다. 그 형한테 이제 마침 2개가 주신 거예요. 하나를 줬습니다. 형님도 하나 가지있어. 나도 하나 가지고. 둘이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기분이 야릇하는데 왜냐면 아침에 가자가면 형이 안 가려고 억지로 가자 했거든요. 오늘 안 가려고 하는 데가 형님 갑시다 하면서 붙잡고 왔는데 그때 형이 안 왔더라면 금통에 2개를 내가 했을 건데 그때 형이 와가지고 내가 그말 주고 나니까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금붙이를 던져버려요. 동생이. 깜짝 놀랐는데 형이 왜 던지냐? 형님 왜 금통이 주고 나니까 형이 좀 원망스러워. 기분이 이상합니다. 나도 그렇더라. 자기도 같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양천 투금이라는 말이 거기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형이 아우가 조년 선생이고 그 위에 응전 선생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월백이라는 그 글도 그분이 썼는데 평시적으로 한 대목만 해볼게요. 이화 월백하고 여기 조정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시조인데 혹시 선생님들 가운데 시조 한번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황금동에 가면 대구 노인청학복지관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조를 가르쳐주는 교실이 있는데 그 사범이 전국대회 대상도 받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윤료도 많이 알고 또 이론도 박습니다. 그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 계시는 분이 그 뜻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도록 가르쳐주니까 배워두면 아마 그 시조를 제가 해설가기보다가 아니라 배워두면 유행을 시시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주 산에 올라갈 때도 혼자 목적을 불러주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꼭 그 뜻이 되시는 분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시간 가실 겁니다.
예, 좀 이게 긴것 같습니다. 그죠? 자, 제가 오늘 송순 선생을 또 모시고 왔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연보 한번 보시고요. 연보 1493년에 나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90입니다. 90. 600년 전입니다, 여러분. 600년, 7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연령이 40 넘기만 좀 살았고 50살 넘으면 좀 오래 살았고 60대만 대단하고 잔치해 줍니다. 네. 평균 수명이 45이랍니다. 90이면 두 평생 사는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예. 이분이 대사관까지 지냈고 대사관까지 지냈고 낙향을 해서 나주꾼입니다. 고향에다가 정자 하나를 짓습니다. 예. 이분이 호가 면왕입니다. 면왕. 정자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다. 면왕 정가라 했죠. 아주 대단한 아주 호기로운 남자입니다. 보세요. 10년을 경영해서 초려 삼간 지어놓고 보니 10년 어렵게 내가 저축을 해서 정자 하나를 지었습니다. 면왕정을 지었는데 자, 3칸뿐입니다. 3칸입니까? 내가 한 칸 쓰고 달할 때 한 칸 줍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달을 이렇게 다 살아가는가 봅니다. 청풍도 한 칸 맡겨놓고 나니 강산은 들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시절 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시작.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어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은 들을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얼마나 시공도 뛰어나고 멋있는 분입니다. 이 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조창을 배워두면은 부를 수 있습니다. 3, 4조 쪽거든요. 10년을 경영하여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우는 너무 좋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조 생각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또 정구선 한강 정구 선생님이죠. 이분이 팔락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아까 면왕정을 짓듯이 이분도 정자를 지었는데 이름을 팔락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창녕군 유업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그 정자 주위로 산세가 아주 재미난 지형이 있다 해서 8군데 낙이 모여 있다. 8군데 낙이 모여 있다 해서 팔락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맹호도강이라고 붙였습니다. 정자에서 바라보면은 저쪽 강 건너 지형이 마치 호랭이가 웅크리고 있다가 강을 뛰어넘어 오려고 하는 모양을 갖췄다. 그래서 맹호도강이라 이름을 붙여서 일경을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원포기범이라 했네요. 약간 휘어집니다. 강이 휘어지면서 저쪽 끝에서 돛단배가 톡으로 돌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원포기범으로 했고 여기도 명사십리 낙동강 정자 앞에서 보면 쭉 곧게 십리나 이어졌습니다. 백사장이 거기에 이제 겨울 되면 기름이가 많이 날라앉습니다. 그래서 평사 나간이라 했고 북지홍련 그 정자 북쪽에 있는 작은 모서에는 붉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북지홍련으로 했고 자 재미납니다. 역수십리 정자에서 가만히 바라보면은 앞에 낙동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정자 뒤편에 작은 실개천이 하나 있는데 그 십리나 뻗어 있습니다. 그 하나의 길어요. 시냇물이 반대로 흘러갑니다. 낙동강 같은 땅 위인데 여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역수라는 이런 역수십리라 했습니다. 전정개수 앞뜰에 있는 그 회화나무, 그다음 뒷뜰에 있는 검은 대나무 오죽,
서쪽 들녘의 일렁이는 그 보리밭이 그 바람 불 때 누렇게 익었을 때 얼마나 모양 멋집니까? 그래서 서교 황미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 선생도 팔락정이라는 정비를 지어놓고 이름도 멋지게 붙였습니다. 또 이미 해석도 재미나게 했지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물 한잔 마시고 이제 잠깐. 검은 그 뭡니까? 가마우지가 야들이 학을 몰아내버리고 지금도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목 관리하는 데서 물 대포도 쏘고 해가지고 막 소리도 내고 좀 딴쪽가리해버렸어요. 어쨌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걸 제가 정기로 이렇게 묘사를 해봤습니다. 모란 섬에 학이 떼지어 춤추고 거북 오리배 노젓는 소리 흥겹다. 왜 그 못 위에 거북 형상을 한 배, 오리 형상을 한 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류춘행 풍류락이요 야경분수 성천으로다. 특히 그 수성못에 벚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벚꽃 액자지요. 봄부들 벚꽃잔치 즐거운 풍류로 밤분수는 날개라는 듯 하늘을 본다. 특히 야경에 하는 그 분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레이저 쏘아가지고 그림자도 만들어지고 열리지목 부부예요. 난간식은 천년명이로다. 열리지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나무 두 나무 올라가다가 위에 한 나무가 만들어집니다. 결합되어가지고 그래서 각각 두 나무지만은 결국 한 나무 예를 들면 한 나무가 혹시 죽어도 영양 공급을 받으니까 산다 그럽니다. 부부사랑 부부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강 건너 보면 목 건너 보면은 공연장을 물 위에 띄운 못 위에 띄운 거름배를 끼워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그 공연장은 난간을 만들었지요. 위험 방지한다. 그 난간에 열쇠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열쇠가. 젊은 청춘 남자들이 사랑 약속을 하고 세트는 처음이에요. 열쇠를 걸어놓고 그 세트는 뽑아가지고 강에 던져 물에 던져 버립니다. 수성못에. 그걸 못 찾으니까 우리 사랑은 안 깨진다. 일종의 사랑의 유익입니다. 거기 보면은 재미난 글들이 꽤 많아요. 내 군에 갔다 올 동안 공을 신고 꿀 신지 말해 그런 말도 있고 서로 사랑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년식은 천년간 사랑 맹세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난간식은 천년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화시비 우국혼에 왕양노수 무건수로다. 상화선생 시비가 거기 있죠. 상화시비가 왜 거기 있느냐? 그 상화시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학인들에도 공을 오는 것 그 대표적 시입니다만 전문을 돌에다 새겨서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는 고을 위로 너희 산당 같은 거리를 빗었구나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상화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지식인들은 특히 갈 곳이 없으니까 산천을 떠돌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주로 많이 거기 왔답니다. 옛날 수성못은 농사짓기 위한 저수지 아니겠습니까? 수성들 전체가 전부 농사짓는 곳인데 그 보리밭 이런 거 구경하고 그 속에 대목이 나옵니다. 그 시가. 그래서 그 인연으로 수성못에다가 상화선생 시비를 세워놓고 바로 시비 한 50m 앞에 200년 이상 자란 큰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가 한 200년 살았으니까 상화선생 간지가 100년 안짝이니까 그 당시에 이상화 선생을 봤겠죠. 그 나무가. 그 노래를 했습니다만 제가 좀 은퇴 같은 시입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시라고 그저 그래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실은 율시로 적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중고등 첫 번째 나오는 수성모단에 있는 둥지섬에 있는 여기 옛날 오리 학이 참 많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거북 형상을 한 오리배 또 이 오리배 거북 이 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화려춘행 아까 말씀드렸던 네, 특히 그 벚꽃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야경분수 예, 그 다음에 열리지. 자, 여기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여기 열리지입니다. 사진을 한번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식판이 서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저는 수필 쓰는 작가입니다. 열리지에 대한 글을 한 편 써보려고 골똘히 생각을 하는데 지성은 감성이라고요. 제가 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수성 원밀동네 두산동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자주 수성고에 갑니다. 이 나무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열리지를. 그래서 매일신문에 크게 냈죠. 그랬더니 대구 시청공원 과장이 연락이 옵니다. 이 나무를 발견한 사람이 문인이니까 글 한 편 써서 보내라 했더니 참 고맙게도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서 있습니다. 두 몸이 한 몸 되어 사랑 나누니 두부나무 되었구나. 오랜 세월 서로 몸을 허락해 구름켜로 열리지 되었구나. 각박한 세상 서로 보듬어 몸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예 있으니 사랑나무여라. 이렇게 대단한 글을 보냈는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 혹시 수성 호텔에서 산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 끝에 있는 오드장 그 바로 가에 큰 나무가 지금도 서 있어요. 지금도 더 잘 해놨습니다. 야경에 불 비치도록 해놓고 벤치도 만들어 놓고 잘 해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육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열리지 반대편에 있는 열리지와 대기를 맞추려고 이렇게 열쇠구를 천년 난간 시간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화선생 시비가 이렇게 거기서 한 50m 앞에 이런 보드나무가 있습니다. 보드나무가 그 보드나무가 밖에 나 있습니다. 네, 안 되고 자, 이런 우리 저 추억의 소야곡이라는 아주 불멸의 우리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시는 분은 자막이 나오니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함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크게 한번 봅시다. 맞아, B가 A 마이너 B입니다. 바람결에 너의 소식 전해 들으며 행복을 비는 마음 깨달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흘러간
차라리 잊으리라 차라리 잊으리라 맹세 슬프다.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잘 나왔습니다. 김현명 가버려. 예.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동현 선생 한번 하려 나오고 있어. 이 자리에 보이시. 오늘 가수. 네. 오지는 대기근가 물방앗간 기천에서 매를 살아가 어이해서 못 잊느냐 망향초 길새 비 내리는 고모령을 언제 듣느냐. 이 시가 무슨 곡이에요? 예. 우리 이동현 선생님 잘하는데 갑자기 하라니까 아무리 가수를 갑자기 못합니다. 제가 우리 시인들이 12사람이 모여가지고 가사짓기 노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달의 미션은 님 박재란의 창살 없는 감옥을 우리가 정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사를, 그 노래를 가지고, 음원을 가지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가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지어온 가사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음원을 틀어놓고 거기 맞춰서 부르는데 정말 재밌어요. 각자 나름대로의 멋지게 해석을 하는데, 자, 하나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는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세월이라는 뜻으로 흘러가는 강물 따라 세월도 가고, 세월 따라 기우는 게 인생이려고, 맨발로 달려가도 제자리 걸음. 세월 아무리 잡으려도 안 되잖아요. 기억은 안 되더라. 애달피 불러봐도 대답 없으니 차라리 잊어야지. 순응하자는 뜻입니다. 세월에. 바람 불어 꽃잎 지니 바람 탓인 줄 알고 보니 바람이 아니라 세월이더라. 마음대로 가는 세월 참을 수 없고, 애달피 불러봐도 대답 없으니 역시 차라리 순응하자, 잊어야지. 예, 이렇게 제가 지어봤는데 이 노래 너무나 명곡입니다. 다 아시는 노래니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같이 박수 치고요.
흘러가는 강물 따라 세월도 가고 세월 따라 기우는 게 인생이려고 맨발로 달려가고 제자리 걸음 해달빛 불러봐도 대답 없으니 차라리 잊어야지 잊어야 하나. 근데 안 마신다 그죠? 바람 불어 꽃잎지니 바람 탓인 줄 알고 보니 바람만이 세월이 마음대로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애달피 불러봐도 대답 없으니 잊어야지 잊어야 하나. 감사합니다. 이 배현이라는 시인은 유년 시절로 했는데 노래가 많이 재밌습니다. 다시 해보면 압니다. 가사 해봅시다 우리가. 예. 박수 치고요. 학교종이 땡땡 친다 어서 가보자 선생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신다 오늘은 무슨 얘기 들려주실까 먼 미절 추억 속에 고향 동무들
재밌죠? 예. 가사가 제 2절은 한참 그때 월드컵 할 때 지은 노래입니다. 풍류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풍류입니다. 예, 풍류로 같이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비날리리라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입니다. 월드컵 할 날에는 못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태극기 깃발 아래 하나입니다. 재밌죠? 자, 이제 끝으로 하나부터 하겠습니다. 수송모 전가를 외나무다리라는 곡에다가 제가 지어봤습니다. 거북선 우리 수성모 둥지섬에 하기춤 치고 거북선 오리비에 낭만을 싣고 사랑을 속삭이던 그림은 어디 하늘 끝 어디에 살고 있는지 꿈에도 잊지 못할 수성모 연가. 예. 이전은 수성문 열리지에 맺은 그 언약 둘이서 속삭이며 거리는 호반 첫 키스 그날 밤이 차마 못 잊어 오늘 밤 흘러와서 거리를 보니 흘러간 정한 세월 수성무 연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외나무다리라는 곡입니다. 수성모 둥지섬에 하리 춤추고 거북선 오리배에 낭만을 싣고 사랑을 속삭이는 그님은 어디 하늘 끝 어디 내게 살고 있는지 꿈에도 잊지 못할 수성모 연가. 자, 그 다음에 김인숙 시인은 피슬산 연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마지막 같이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박수가 같이 합시다.
이슬산에 아무 깊은데 한맺힌 서로 안고 오는 비좁고 우연과 붉은 꽃잎 피울 적마다 봄이면 이 산 저 산 정막을 깨는 두견이 우는 사야 너는 아드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인들은 매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도 만들으시고요. 자기가 쓰는 노래는 물론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그냥 참석하겠다는 분 계시면 환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노래 한번 적어가지고 이 노래 부르기로 하고 예, 두서없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갔습니다. 함께해서 감사드리고. 방경현 우리 저 해설사는 고등학교 저하고 한번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 누구 있다가도 오늘 제가 마차 와가지고 또 이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큰 박수 한번 드리세요. 조실제 교장선생님 나가서 보이죠. 우리 셋이고 동기동산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우리 방종현 선생님은 매년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오래 계시지를 못해요. 집에 가서 쉬시고 약을 드시고 일이 있어가지고 오신다 그랬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못 오십니다. 우리 전임 서상수 전임 회장님이 잠시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키 박옥경씨 구례 신청하세요. 구례 신청 안 하면 안 시켜줄 거예요. 알았죠? 오늘 돈 9만 원 내고 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는 전임 회장 직전 회장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 하고 정식 명칭은 상임고문이다 이래 됩니다. 상임고문. 이거 한 2년 집행부를 맹도 도와줘야 돼요. 후임 회장단에 하는 거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현인들 평소에 오신 대로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종 우리 강사님은 참 특이한 강의를 하시죠. 아주 뭐 문학가이면서 거의 작사도 하시고 거의 뭐 작곡도 하시고 아주 뭐 다행히 오늘 좋은 흥겨운 우리 강사님.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학문을 해가지고 고시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내용 있는 얘기 좀 많이 나왔다 이래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쿨에 지금 12일 사업소장 이제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두 대에 지금 일하기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옆에 원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아마 하면은 오후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또 식당 예약이니 뭐 좀 복잡합니다 이놈이. 내일 하면 오전 중쯤 옆에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꿀에 조금 또 내가 또 해설 전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사성암이니 천은사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답사하고 있습니다. 힘이 좀 들죠. 사성암은 가가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아주 힘든 곳이지만은 꼭 남해 안에
3대 절벽 암자 중에 이거 하나거든요. 고리암이다. 그 다음에 여수 향이랑, 그 다음에 이제 구례 사스가 그 중에 3대 암벽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암자 중에 아주 가보면은 절개이. 나도 한 10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도 그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고생하는 만큼 그 위에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한 531m짜리 오사이라는 산 한 500m 지점에 이 절벽에 붙어있는 사찰이에요. 좋은 걸 한번 볼 수 있을 테니까 협조 부탁드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팀 외에 오늘 내가 지금 등록부를 대충 봤는데 그 밀리팀 회원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외에 지금 참석하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교원 강좌에는 내 팀, 그 팀 할 것 없이 좀 성원을 일해 주시면 좋겠고 내래 강사를 우리가 초변해가지고 강좌를 할 때 지난번까지 토요 강좌로 해가 토요일 하는 인원이 들숨날숨 또 오전에 하니까 이것도 또 인원이 또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여지 책으로 활동하는 그 시간대 지금 올해를 맞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1년에 그저 한 5번 내지 한 6번 정도 돌아갈 겁니다. 이런 거는 교원강좌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참여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